네, 오늘 이슈 시간에는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장과 함께 현재 시장 정권 그리고 하반기 시장 전망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되고 선관위에서 의견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첫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신정부 출범을 했을 때 이 환율이라든지 해외 투자에는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국내 정치 요인이 사실 서해개미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정책의 움직임들 세부 내용들을 보면서 평가가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관점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외 협상의 여지가 주체가 조금 더 명확해졌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외 증시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트럼프 복수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나 기업한테 20% 정도의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오히려 미국 주식들 조금 오른 면도 있습니다. ETF들도 조금 활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투자는 오히려 변수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성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금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확정된 건 아직 아니지만 사실 한국 역시도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법안 등을 통해 가지고 USTR이 무역 장벽을 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배당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될 텐데 일단 서학개미들의 주요 보유 종목들, 국내 투자분들의 이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아마존이라던가 엔비디아, 팔란티어, 애플 같은 종목들 그리고 또 ETF 같은 경우 사실 TQQQ나 TSLL SOXL 이런 조금 이제 성장주 중심의 ETF나 기술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직접적인 리스크를 차지하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저희가 슈드라던가 리얼티 인컴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상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큰 방향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이 외국인 투자들이 미국 국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9조 달러를 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려하는 대로 온전히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리스크 점검 조금 더 해보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있을 미중 정상 통화 기대감에 시장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날 나온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그러니까 품목 관세는 오히려 관세를 높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다시 불확실성 자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상황 자체를 보면 저희가 이제 모든 카드들을 많이 읽고 있다라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알던 있고요. 카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아시다시피 연방법원에서의 판결 절차가 있었고 물론 항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타코라는 신조어까지 이제 밈처럼 이제 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의 협상력을 좀 깎아내릴 수 있는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식의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좀 압박을 좀 강화하면서 좀 말 그대로 죽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 협상 과정들이 아시다시피 유예 조치가 이제 7월 초까지 대부분의 국가들 걸려 있고 중국은 좀 8월이지만 이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의 수위를 같이 가져가면서 협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고 약간 좀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황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입니다. 6월 지나면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시장 변수 가장 지금 주목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나 달러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재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긴 한데 이게 미국 자산에 대한 이 본격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달러화랑 이 미국 국채 금리가 방향성을 같이 가져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틀인데 최근의 움직임들은 이
달러한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금리는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 본격화되고 장기화되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의 좀 불확실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정책의 기조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위원님, 실장님 모신 이유가 이 리포트 때문이거든요. 하반기 전망 리포트. 이때 제목이 네. 영원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거 제목만 보면은 하반기 되면 불확실성 거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네, 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이 미국 경제의 불안감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 좀 이제 경기나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서 부담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지지 기반들이 좀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 3분기 같은 경우 고용 지표도 사실 지금 선행 지표들을 보면은 3분기에 좀 약해질 가능성들이 높고 물가도 관세 영향들 6월, 7월 지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매크로 관점에서 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정책의 불확실성들을 좀 낮춰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체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실제 전략 넘어가 보죠. 하반기는 지수 대응도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테마와 개별 모멘텀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 어떤 종목들, 어떤 ETF들 담아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이나 사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수를 가지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나 모멘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뭐 가장 가까운 것은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어쨌든 저희 AI 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상용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으로 굉장히 AI가 침투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이 부분들을 가장 이제 잘 표현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뭐 IGB ETF라던가 뭐 한국에도 많은 AI 소프트웨어 ETF들이 좀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뭐 또 같이 좀 최근에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입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과정들, 좀 더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ETF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내에서 오히려 테마 ETF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덱스부터 저희가 이제 뭐 플러스라든가 라이즈 이런 브랜드들의 ETF들 상장되는 부분들 함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부분들은 또 성장주의 좀 끝단에 좀 잇따라 볼 수도 있는 양자 컴퓨팅 뭐 이런 테마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구글 쪽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이 개발 시기나 상용화 시기를 좀 앞당겨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고 뭐 변동성은 좀 클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양자 컴퓨팅도 AI의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성장주 외에 또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은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합니다. 금보다 은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귀금속이라는 특징을 또 가지는 자산인데 이게 또 금과 은의 차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이고 은 같은 경우는 산업용 금속으로서의 또 성격을 또 따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동행성을 가지는 부분들에서 이 상대 가격 측면을 보면은 지금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금보다 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유효한 전략으로 좀 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얘기가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서 최근에 이 두 기업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로 보고서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현 시점에 이 테슬라, 엔비디아 같이 기존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던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테슬라랑 엔비디아 모두 이제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사랑하시는 그렇죠. 해외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상반기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게 정치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복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좀 감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 런칭 행사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AI 쪽, 로보틱스 쪽 관점에서 이 모멘텀들을 좀 새롭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담이 좀 남아 있긴 한데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대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형성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중동부터 시작해서 이 소버린 AI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가 높아지면서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트래픽이 발생하고 이 신제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승진 하나증권 해외주식 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